사랑하는 용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릭스 사주 운세 마스터 청운신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2026년 병오년 운세를 아주 자세하게 펼쳐드릴게요. 특히 재물운에 집중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그동안 어떠셨어요? 용띠 여러분의 기운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 힘차게 승천해야 할 용이 마치 깊은 물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셨죠? 안 그랬어요? 무거운 등심의 덩어리가 여러분의 꼬리를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죠. 재작년과 작년은 삼재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시기였지만 그 잔재가 남아서 뭘 해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기운을 훌을 털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2026년 병오년이 여러분께 강렬한 운명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의 띠는 진즉용이고 오행으로는 토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2026년은 병오년이에요. 병은 하늘의 태양을 상징하는 화의 기운이고 오는 땅 위의 말을 상징하는 역시 화의 기운이거든요. 온통 불의 기운으로 가득 찬 해인 거죠. 이렇게 강렬한 화의 기운이 여러분의 토 기운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행의 원리를 보면요. 화생토 즉 불이 흙을 돕고 키워주는 상생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태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어 모든 생명을 싹 틔우게 하는 것처럼요. 이 병오년의 강한 불 기운이 용띠 여러분의 재물창고인 토를 따뜻하게 덮여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차갑게 식어있거나 굳어져 있던 토, 즉 여러분의 곳간이 활짝 열리고 기름진 땅으로 변모하는 해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껏 꿈꿔왔던 일들 또는 준비해왔던 투자나 사업들이 마치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단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추진력을 얻게 될 겁니다. 다만 말이 너무 빨리 달리면 고삐를 잡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 넘치는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와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운이 들어오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명예와 재물이 사방에 알려지는 형국이로다. 제가 장담하건대 2026년은 용띠 여러분에게 재물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랬죠. 자, 이제 상반기 월별 운세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오늘은 2026년 병오년, 특히 재물운을 중심으로 용띠의 한 해를 아주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1월 재물운 시작. 첫 달부터 무서운 기세예요. 1월에는 이미 재물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랬죠. 용띠는 본래 기다리는 법을 모르는데 이번만은 조금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1월에는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기보다는 작은 기회들이 여러 개 들어오는 형태예요. 그 중에서 꼭 챙겨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감이 오셨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좋은 투자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혹은 직장에서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맡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큰 기회로 이어지는 거죠. 이 시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월의 작은 기회 하나하나가 모두 2월과 3월의 큰 재물로 연결되는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는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조금 조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띠는 원래 빠른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1월은 기다림 속에서 인내심을 배우는 달이에요. 이 인내심이 나중에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들어줄 겁니다. 좋았어요. 그럼 2월에는 어떤 대형 기회가 찾아올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2월 대형 기회 유의. 와, 2월은 정말 대박이에요. 신녀가 갔는데 2월에는 용띠에게 대형 프로젝트나 계약이 들어올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랬어요. 특히 용띠는 혼자 일하기보다 팀을 이끄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좋았어요. 2월에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해요. 망설이면 안 된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직장인이라면 큰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을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형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나 투자자를 만날 수 있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큰 금액의 의뢰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망설임에서 확신으로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1월에 인내심을 배웠잖아요. 그 인내심을 바탕으로 2월에는 확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용띠의 본능을 믿으세요. 하늘이 준 기회니까 과감하게 잡아야 해요. 감정적으로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할 거예요. 큰 기회가 왔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없으면 더 이상한 거죠. 두려움을 안고 가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세요. 그럼 3월에는 이 재물이 어떻게 결실로 맺어질까요? 궁금하시죠? 3월 재물 결실기. 3월은 용띠의 재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달이에요. 2월에 시작했던 일이 3월에 와서는 돈으로 바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신여도 이런 현상은 정말 드물다고 했죠. 용띠 여러분, 이번 3월에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월에 계약했던 프로젝트에 첫 대금이 들어오거나 투자했던 것의 수익이 실현되거나 사업 매출이 급증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알림을 받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일 수 있거든요. 이 시기의 핵심은 재물이 현금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기회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는 많은데 돈으로 바뀌지 않아서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용띠는 2026년 3월에 이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기대가 실제 수확으로 바뀌는 짜릿함을 느낄 거예요. 아, 내가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도 오고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찾아올 거예요. 이때 조심할 것은 너무 흥분해서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월은 첫 수확이지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그럼 4월에는 어떤 추가적인 재물이 들어올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4월 추가 수익 확보. 4월은 한 번 더 큰 돈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용띠는 한 번에 크게 들어오고 나서도 또 추가로 들어오는 패턴이라고 했죠. 이런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보통은 한 번에 끝나는데 용띠는 특별하니까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좋았어요. 4월에는 새로운 투자 기회도 생길 수 있는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했죠. 어떤 식으로 추가 수익이 들어올까요? 3월에 들어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보너스가 추가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죠. 투자하신 분들은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로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사업하신 분들은 신규 고객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매출이 또 한 번 뛸 수 있어요. 이 시기의 핵심은 두 번째 재물 유입이에요. 한 번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화생토의 힘이에요. 불이 흙을 계속 데워주니까 흙이 계속 비옥해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만족감에서 추가, 기대로 마음이 전환될 거예요. 3월에는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데 4월에 또 들어오니까 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조심할 점은 욕심이 과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회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검증된 것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5월에는 재물운이 어떻게 최고조에 달할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5월 재물운 절정. 5월은 용띠의 재물운이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는 달이에요. 정말 엄청나다고 해야 하나요?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이 평생 본 돈 중에 가장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랬어요. 용띠는 5월에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기존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죠. 거든요. 5월에는 용띠의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달이에요. 왜 5월이 이렇게 특별할까요? 오행으로 보면 5월은 4월 즉 뱀의 달이에요. 뱀도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오년의 화 기운과 4월의 화 기운이 만나면 불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해요. 이 엄청난 화의 기운이 용띠의 토를 극한으로 비옥하게 만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직장인은 승진하거나 특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하신 분들은 대박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죠.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 수익이 몇 배로 뛸 수 있고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VIP 고객을 만나거나 대형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어요. 이 시기의 핵심은
재물운이 최고조에 달성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가는 거죠. 이때가 바로 용띠가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에요. 감정적으로는 기대가 현실화되면서 완전한 만족감을 느낄 거예요. 꿈꾸던 일들이 전부 이루어지니까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싶을 정도죠. 이때 중요한 건 겸손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준 복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해요. 그럼 6월에는 이런 큰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6월 재물 관리의 달. 6월은 들어온 돈을 잘 지켜야 하는 달이에요. 용띠들은 돈벌이는 전문가지만 돈 관리는 조금 약하다고 했죠. 6월에는 들어온 큰 재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녀가 봤을 때 6월에는 용띠 주변에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돈 관리에 유혹을 많이 받을 거예요. 거지만 잘 관리하면 하반기에 더 큰 재물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했죠. 어떤 유혹들이 있을까요? 투자 권유가 들어올 수 있어요. 친척이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의심스러운 제안도 들어올 수 있어요. 또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도 있죠. 이 시기의 핵심은 재물 안전 관리 시작이에요. 벌어들인 돈을 지키는 것도 버는 것만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새 나가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6월에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해요. 감정적으로는 수확의 기쁨에서 보존의 책임감으로 마인드가 변화할 거예요. 5월까지는 공격적으로 나갔다면 6월부터는 수비를 단단히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참아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일단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최소 일주일은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둘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재무설계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게 좋아요. 셋째, 일정 금액은 안전한 곳에 묶어두세요. 정기예금이나 안전한 투자 상품에 넣어두는 거죠. 그럼 하반기에는 어떤 더 큰 재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상반기 운세 어떠셨나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하반기는 더 놀라워요. 7월부터 12월까지의 운세를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7월 재물 확장기. 7월은 다시 재물운이 활발히 움직이는 달이에요. 6월에 안정화를 마친 용기들은 이제 7월에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신녀가 봤을 때 7월에는 용띠의 재물이 개인의 것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로 커질 거예요. 그랬어요. 사업을 더 크게 키우거나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왜 7월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행으로 보면 7월은 미월즉 양의 달이에요. 양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용띠도 토거든요. 같은 토끼리 만나면 힘이 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병오년의 화 기운이 계속 작용하고 있으니까 토가 더욱 비옥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확장이 일어날까요? 직장인은 해외 지사로 발령받거나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이끌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점을 내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죠. 투자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기회가 생겨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팀을 구성하거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 시기의 핵심은 개인 재물에서 사회적 기여로 확장되는 거예요.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역 경제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형태예요. 감정적으로는 개인적 성공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로 마음이 변화할 거예요. 이제는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8월에는 어떤 형태로 재물이 더 늘어날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8월 재물 증가기. 8월은 정말 용띠의 재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달이에요. 신녀도 이런 현상은 정말 드물다고 했죠. 용띠는 8월에 자신이 모으는 것보다 시장과 환경이 돈을 가져다주는 매직 같은 현상을 경험할 거예요. 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에서 예상치 못한 수익이 나오거나 사업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거나 할 거예요. 정말 신기한 시기예요.
왜 8월에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오행으로 보면 8월은 신월 즉 원숭이의 달이에요. 원숭이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토생금 즉 흙이 금을 만들어내요. 용띠의 토가 금을 생성하는 거예요. 금은 재물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8월에는 자연스럽게 재물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투자했던 주식이 급등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죠. 사업 매출이 갑자기 2배로 뛸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될 수도 있고, 잊고 있던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이 시기의 핵심은 자연스러운 재물 증가 현상이에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보통은 열심히 일해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8월에는 그냥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감정적으로는 노력에서 자연스러운 수확으로 마음이 전환될 거예요. 5월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면 8월부터는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이에요.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9월에는 이런 재물운이 어떻게 안정될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9월 재물 안정기. 9월은 드디어 용띠의 재물이 완전히 안정되는 달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던 돈이 이제는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랬죠. 용띠들이 쌓아 올린 재물이 이제는 산을 이루듯 단단해져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신녀가 봤을 때 9월에는 용띠의 재산이 미래까지 보장받는 형태가 될 거예요. 좋았어요. 왜 9월에 안정화가 될까요? 오행으로 보면 9월은 6월 즉 달의 달이에요. 달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8월의 금 기운이 9월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9월의 금은 8월과 달라요. 8월의 금이 흐르는 물처럼 계속 들어왔다면 9월의 금은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정화가 일어날까요? 부동산을 매입해서 자산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장기 투자 상품에 가입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죠. 사업 부도를 안정화시켜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어요. 이 시기의 핵심은 재물의 완전한 안정화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거죠. 큰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질을 짓는 것과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불안해서 완전한 안정으로 마음이 전환될 거예요. 그동안은 돈이 들어와도 언제 떨어질까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9월부터는 그런 불안이 사라져요. 아, 이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죠. 그럼 10월에는 어떤 새로운 재물 기회가 열릴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10월 새로운 기회 개방. 10월은 또다시 새로운 재물 기회가 열리는 달이에요. 용띠는 정말 대단하다고 해야 하나요? 한 해에 2번이나 큰 기회가 찾아온다니 정말 드문 일이에요. 9월에는 금전적인 기회보다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돈이 되는 기회가 열릴 거예요. 거든요, 용띠의 창의력이 재물로 직접 변환되는 매직 타임이에요. 왜 10월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까요? 오행으로 보면 10월은 수월직개의 달이에요. 개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용띠와 같은 토예요. 같은 토끼리 만나니까 또 힘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10월의 토는 7월의 토와 달라요. 7월의 토가 확장의 토였다면 10월의 토는 창조의 토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열릴까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어요. 기존 사업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수 있죠.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적 재산권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컨설팅이나 강의 같은 지식 산업으로 진출할 수도 있어요. 이 시기의 핵심은 새로운 재물 기회 창출이에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죠.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시대가 온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안정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에너지가 충전될 거예요. 9월에 안정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해볼 여유가 생긴 거죠. 안정된 기반 위에서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11월에는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1월 재물 현명 사용. 11월은 많이 모은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달이에요. 용띠들은 돈을 모으는 건 전문가지만 현명하게 쓰는 연습도 해야 한다 했죠.
11월에는 가족에게 베풀거나 사회에 기여하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랬어요. 잘 사용한 돈이 다시 돌아와서 더 큰 재물을 만드는 선순환이 되기도 하죠. 왜 11월의 현명한 사용이 중요할까요? 오행으로 보면 11월은 해월 즉 돼지의 달이에요. 돼지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수는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11월에는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에게 베푸세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자녀들 교육비 지원하고 배우자에게 선물하세요. 둘째, 사회에 기여하세요. 기부하거나 봉사하거나 좋은 일에 투자하세요. 셋째,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공부하거나 건강 챙기거나 취미 생활하세요. 이 시기의 핵심은 재물의 현명한 사용과 선순환이에요. 잘 쓴 돈은 다시 돌아온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베푼 만큼 받게 되는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축적해서 배분으로 마인드가 변화할 거예요. 그동안은 모으기만 했다면 이제는 나누는 기쁨을 배우는 거죠. 준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을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럼 12월에는 한 해의 재물운에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마지막 달 운세 들어보시죠. 12월 재물의 대완성. 12월은 용띠의 2026년 재물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한 해 동안 모은 재물이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형태가 돼요. 그랬어요. 12월에는 용띠가 쌓은 재산이 완성품이 되어서 앞으로는 수익만 내는 구조가 될 거예요. 정말 대단한 해였다고 할 수 있죠. 용띠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왜 12월에 대완성이 될까요? 오행으로 보면 12월은 자월 즉 쥐의 달이에요. 쥐도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수는 지혜와 함께 완성을 상징해요. 한 해의 마지막 달이니까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완성이 일어날까요? 한 해 동안의 수익을 정산하고 세금을 정리할 거예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내년 계획을 세울 거죠. 사업 결산을 하고 다음 해 전략을 수립할 거예요.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상속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이 시기의 핵심은 한 해 재물운의 완전한 완성이에요.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마무리되는 거죠. 2026년이라는 한 권의 책이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뿌듯함과 감사함이 밀려올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기죠. 그럼 다음 해에는 이런 재물운이 어떻게 더 발전할까요? 그건 2027년 운세에서 다시 만나보시죠. 용띠 여러분, 2026년은 정말 재물의 해입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존재라 재물을 거머쥘 능력은 타고났다고 했죠. 그래요. 지금까지의 고생은 다 이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신녀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띠는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 재물을 관리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흘러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물이 잘 보존되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2026년 대원년은 용띠에게 인생 최고의 재물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용띠의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물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가득 채우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용띠 여러분, 2026년 대박 나세요.